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, 바로 MSCI입니다.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좀 헷갈리셨죠? 오늘 그 정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뉴스만 틀면 MSCI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? 우리 주가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? 자, 그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는요, MSCI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는 겁니다. MSCI, 이게 뭐의 약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예요. 너무 어렵죠. 쉽게 말해서요, 전 세계 큰손 투자자들이 보는 일종의 글로벌 맛집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지도를 쫙 보고 이 나라 시장 괜찮네? 이 주식은 꼭 사야겠다. 이렇게 투자 방향을 정하는 거죠. 영국의 FTSE 지수랑 같이 이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. 그럼 이 맛집 지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? 이걸 보시면 압니다. 미국계 글로벌 펀드의 무려 90% 이상이 바로 이 MSCI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굴립니다. 거의 절대적인 투자 나침반인 셈이죠. 그리고 이 나침반을 따라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 상상이 되시나요? 자그마치 1경원이 넘습니다. 1경원이요.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 지도의 새로운 맛집으로 딱 등재가 되면요,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냥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?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꿈의 맛집 지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불리는 아주 정기적인 심사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. MSCI는 1년에 총 4번 시장 상황에 맞게 지도를 업데이트하는데요. 5월과 11월에 대대적으로 하는 반기 리뷰가 있고요. 2월과 8월에 좀 작게 하는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. 이때 새로운 스타 종목을 넣기도 하고 기존 종목을 빼기도 하면서 계속 지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. 이 심사가요, 생각보다 엄청 깐깐합니다. 통과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. 첫째, 일단 덩치가 커야 합니다. 시가총액이죠. 둘째, 인기도 많아야 해요. 즉,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는 유동성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산업을 대표할 만한 선수인지 그 업종 대표성까지 따져봅니다. 자, 이렇게 깐깐한 기준으로 종목들을 싹 고른 다음에요, MSCI는 이걸로 전 세계 주식시장 지도를 그립니다. 그리고 이 지도를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. 바로 선진시장, 신흥시장,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, 이렇게 3그룹이에요. 가장 안정적인 선진국 클럽,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클럽,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이 큰 프론티어 클럽, 딱 이렇게 나뉘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질문.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? 네, 바로 여기입니다. 중국, 대만, 브라질과 함께 신흥시장 그룹에 있어요. 좀 이상하죠? 경제 규모로 보면 분명 선진국인데 왜 주식시장은 아직 신흥시장 취급을 받을까요?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아니, 신흥시장이면 어떠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,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랑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.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, 한국 증시가 이 신흥시장을 졸업하고 선진시장으로 딱 승격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시장의 격이 달라지면서 드디어 죗값을 받게 된다는 거죠.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. 선진시장을 따라다니는 투자 자금의 판이 신흥시장보다 거의 2배나 더 크거든요. 훨씬 더 큰 물에서 놀게 되는 거죠.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진시장 클럽에 가입한다면 시장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이 최대 48조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. 와, 48조 원. 정말 엄청난 돈이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, 이게 그냥 잠깐 들어왔다 빠지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.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길게 보고 투자하는, 말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에 맷집을 키워주는 그런 든든한 돈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. 웬만한 외부 충격에는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. 아니,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대체 뭐가 문제라서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걸까요? 재밌는 건요, FTSE나 S&P 같은 다른 기관들은 이미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보고 있어요. 유독 이 MSCI만 한국은 아직 이러고 있는 거죠. 대체 왜 그럴까요?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. MSCI가 보기에도
한국의 경제 규모나 시장 크기,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해요.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,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하기에 얼마나 편리한가 하는 시장 접근성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. MSCI가 지적하는 구체적인 불편사항들이 이런 것들이에요. 아니, 한국은 왜 밤이나 주말에는 달러 환전이 안 돼? 투자자 등록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해? 영어로 된 기업 정보가 너무 부족하잖아. 같은 것들이죠. 물론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는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. 어떤 종목이 MSCI 지수에 들어가고 빠지는 건 물론 큰 이벤트는 맞지만 그게 그 회사의 가치 자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. 지수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회사가 갑자기 나쁜 회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결국 MSCI의 움직임을 아는 건 시장의 큰 파도를 읽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. 바로 그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. 우리가 투자하는 건 지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업 그 자체니까요. 오늘 MSCI라는 거대한 세계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이제 이 지수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감이 좀 오시죠?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 증시의 오랜 숙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.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아직 고치지 못한 제도의 문제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